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있는 존재 자체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예쁜 아이야, 자존감을 아주 탄탄하게 키워온 사람들은 외롭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기질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에 빠질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옳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옷도 아무거나 입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방도 그냥 널브러 놓고 누가 오면 치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논어와 명심보감을 공부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공자님이 그리고 많은 성현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품격, 인성,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듣거나 또는 좋은 책을 읽거나 또는 나를 위해서 진짜 고요히 잘 쉬는 시간을 보내거나 그리고 뭔가를 먹을 때도 그리고 누워서 쉴 때도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서서 먹고 설거지 쌓아놓고 이런 것들도 내 자존감을 낮출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기질적으로도 불안이 높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었던 사람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너는 있는 존재 자체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야, 예쁜 아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존감을 아주 탄탄하게 키워온 사람들은 혼자 노는 게 훨씬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롭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고 기질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관계 중독에 빠질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고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 외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슬프고 아픈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만 18세부터 나의 양육자가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만 18세부터는 누군가 나를 양육해서 그렇게 나의 자존감을 채우고 나의 그런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나의 마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혼자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루하다는 건요, 나의 성장의 시간을 하나도 쓰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지루하다는 건 심심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심심하면 친구랑 놀고 싶었어요. 성인이 된 우리는 지루하면 누구랑 놀아야 돼요? 나 자신과 놀면서 내가 나의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말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곱씹으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자, 그러려면 뭐예요? 새로운 걸 습득하고 배우는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라고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책과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라. 자, 좋은 책 속에 좋은 멘토 있죠. 그리고 내 주변에 진짜 좋은 멘토를 만나서 내가 모르는 걸 배워야 하고 좋은 책을 추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책 속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시고요. 또 방송 속에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멘토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도 한 가지라도 오늘 하루 배웠다면 지루하지 않은 하루,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낸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책과 삶 속에서 책 이야기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오늘 외롭지 않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겁니다. 같은 생각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단조롭고 경직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무조건 배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가장 지루한 존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지루한 존재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특히 스스로의 마음과 양심 앞에서 부끄러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겁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도덕적인 사람, 양심을 지키는 사람 되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마음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 이로운 사람인가? 내가 해끼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혼자 있을 때 고요히 자기 자신을 평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요즘 좀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성하고 책 읽고 공부하면서 나의 내면을 수양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 타인에게 해끼치지 않은 것 같아.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 진짜 잘 살아왔구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칭찬하고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양육하고 꽤 괜찮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밑줄 치고 별표 친 부분이라 읽어드리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고 냉정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그거예요. 자기 평가를 냉정하게 해보는 거죠. 무조건 나에게 관대한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나에게 정직한 조언자, 이런 친구도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좀 너그럽자.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평가하고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너는 정말 맨날 실수하는 인간이야 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관대함이 타인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관대한 사람들, 제가 교도소 14년차 강력범죄자 심리치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소자들은 남에게는 되게 엄격하고 자기에게 너무 관대해요. 난 거짓말 좀 해도 되지 뭐. 난 좀 법도 좀 어겨도 되지 뭐.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기 좀 쳐도 되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친구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내가 해로운 친구인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도 관대하고 나에게도 관대해지자. 그리고 타인에게도 도덕적인 잣대는 엄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야죠. 이런 나 자신의 친구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내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저자는 말할까요? 이거 위험하다고 말할까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 맨날 만나는 친구들 수준이 똑같아요. 이 중에 내가 좀 괜찮은 편이야? 이 사람은요, 이들보다 조금 성장하는 데서 인생이 끝날 거예요. 이들보다 조금 성장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조금 낫다고 만족하면요, 사실 별거 없는데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공부 안 하고 발전 없는 사람으로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 만나요? 저는 상담실에 50대, 60대들도 저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대학생들도 이 질문을 와서 해요.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늘 고민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은 거예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배워야 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만났어요. 20년, 30년 만났어요. 근데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빨려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오늘 의미 있게 보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좀 그만 만나도 되는 관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남의 단점이 화제가 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보냈을 확률이 큽니다. 또는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와 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와도 그래요. 자기 자랑만 하고 타인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도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20년, 30년 만났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책 읽고 공부하고 나라는 좋은 친구와 나의 성장의 시간을 보내야죠. 자, 그러면 어떤 친구 만나고 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만나고 헤어졌을 때 나의 미래의 목표가 하나라도 생겨야 돼요. 나도 오늘부터 운동해봐야겠다. 나도 오늘부터 그 책을 읽어봐야겠어. 나도 오늘부터 그 친구처럼 살아봐야겠어. 이 친구 계속 만나세요.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했어, 오늘 하루 의미 있었어 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자, 이 책에서 지혜를 좀 배워볼까요? 여기서는요, 진짜 좋은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평가 받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나 자신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만 몰두한 채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무관심하다. 마치 스스로를 외면하듯 마음을 가꾸는 일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난 그 친구, 내일 만나기로 한 그 친구,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친구입니까? 그런 친구 만나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자기 내면을 가꾸는 데는 시간 하나도 쓰지 않고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니는 데만 시간을 쓰고 있는 친구라면 자기 자신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저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저도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 저 자신을 되게 평가절하했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칭찬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진심으로 칭찬할 때도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살 빠졌네, 좀 예뻐졌다 이럴 때도 아니에요. 진짜 알고 보면 뚱뚱해요. 끊임없이 저를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도 평가절하하고 타인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줄 모른다. 저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부터는 감사일기, 칭찬일기 쓰면서 저의 장점 발견하고 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얻은 이득이 뭐였냐면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타인에게 뭔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곁을 지켜줄 사람도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도 잊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 또한 이렇게 나 자신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인가?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면 이건 정말 별로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절하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질책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계속 단점 발견하고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별로야. 최악의 인간인 겁니다. 자기도 평가절하, 타인도 평가절하. 이런 사람 만나면 기빨리고 함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장점 발견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야,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자존감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는 같이 방법 찾아보자. 그리고 너는 장점이 많아. 서로가 서로의 장점 발견, 돋보기 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그래, 저번에도 그러더니 너 왜 맨날 그러냐? 이 말을 하는 친구 진짜 나쁜 친구예요.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비싼 수강료 내고 잘 배웠다고 생각하자. 넌 장점이 많아. 이런 친구가 되고 그런 친구를 만나자. 없다고요?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보내세요. 나와 함께하는 시간. 책 속의 멘토들과 친구 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책 속에 좋은 친구, 좋은 멘토, 저는 함께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자. 그럼 외롭지 않아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내면이 아주 강한 그런 찐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요,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했던 것들 다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인생이 정지되는 사람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하던 강의를 그만두는 사람, 그리고 책 잘 쓰던 사람이 절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질책한 게 아니라 한두 명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소문 퍼뜨린 건데 그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의 발목이 꺾여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상담실에 와서 통곡합니다. 제가 강의하고 책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완전 거짓말로 헛소문을 내는 사람, 저도 골고루 다 만나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너지면 나의 현재도 잃고 미래도 잃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제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번역한 책을 읽고 제 방송을 보고 위로와 희망을 얻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악플에 시달리고 그런 헛소문에 시달릴 때는 나 다 안 해. 이제 책 안 써. 이제 번역도 안 해. 강의도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며칠은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책에서 만난 이 성현들이 아니야. 네가 가던 길을 계속 가. 하던 공부를 계속해. 그리고 네 강의에서 네 책에서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도 많아. 그 사람들이 얻을 기회를 뺏지 마. 하던 거 그냥 계속해. 대응하지도 말고 그냥 네가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해. 그러면 너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더 많아. 제 옆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책 속에 있는 분들이 말해줬어요. 그러면 소리내어 읽어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럼 제가 또 성장하더라고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사람에 대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쳤다고 해서 인간관계 안 해. 집에만 있을 거야. 사람이 무서워 이러면 나는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게 저장하고 그래 잘 배웠다. 많이 배웠다. 그 사람 통해서 더 조심하는 법을 배웠어.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를 의미 있게 저장할 때 오늘 나는 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나는 또 더 성장해 있겠죠.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보고 피할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그 많은 고난을 다 피해갈 수 있었겠죠. 그 많은 고전에 나오는 성인들도 그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았겠죠. 독일에서는 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250년째 인간관계 고민되면 이 책 읽어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쓴 줄 아십니까? 나는 인간관계가 너무 미숙했어. 그리고 나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왕따시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 그리고 나 또한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이 실수했어. 나도 사람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혼자 있었던 시간도 길어.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알고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줄일 수는 있어요. 확률을. 내가 아주 나쁜 사람, 내 인생에 해가 될 사람을 만날 그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먼저 이 경험을, 인간관계의 실패와 실수를 너무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됐어. 내가 과거에 그거 진짜 힘든 관계였어. 근데 그 경험을 통해 이걸 배웠어. 그랬더니 그 다음엔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쉬워지더라.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책에서도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처세술만 너무 배우려고 하지 마. 그 처세술대로 세상은 되지 않아. 왜냐면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처세술대로 한다고 다 먹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처세술대로 해도 먹히지 않을 때는 너의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면 될지 하나하나 자세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당신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은 마음을 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거고 사람을 더 잘 알아보는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불행도 오지만 진짜 행복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문자 한 통 보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심리상담가 박상미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저 사람을 자꾸 높여줘야 돼. 그래야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거야. 상대에게 이런 마음은 금방 들킵니다. 이러다 보면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을이 되고 자존감 없는 사람, 그런 만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독 여성들이 많이 모인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아주 많이 만나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 있는 그대로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참 품격 있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자기만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서부터 양육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능력만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마음 아팠던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늘 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저 사람을 자꾸 높여줘야 돼. 그래야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강박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대에게 이런 마음은 금방 들킵니다. 그래서 1대1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쓴다 라고 느껴질 때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대하기보다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칭찬하기보다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을이 되고 상대가 보기에는 자존감 없는 사람 이렇게 들켜버리는 거죠. 그럼 만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다 잘 보이려고 잘 지내려고 너무 애쓰는 것은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기 효능감이 아주 낮아져 있구나. 내가 나의 가치를 정말 평가절하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그런 내면을 더 돌봐야 할 시기이구나 라고 아주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여성들이 많이 모인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배척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좋은 평가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튀려고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요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어나 명심보감 2000년 이상 오랜 과거에 쓰여졌죠. 이 책은 독일에서 25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일치하는 말들이 여기에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일치하는 말들이 뭐냐면 타인들은요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말 적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말 적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약간의 미소를 띠고 경청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에 대한 불안이 많고 또 이 집단 내에서 내가 빨리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이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불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꾸 타인에게 좋은 말을 건네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영혼 없는 칭찬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친해질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지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꾸 그 화제에 내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여야겠다, 빨리 친해져야겠다라는 강박이 있을수록 말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피곤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리 속에서 좀 더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 70%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30% 내가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들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말이 많은 사람들, 여성들의 무리에서 굉장히 미움받고 소외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말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았나? 빨리 친해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튀려고 노력하진 않았나?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말도 많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성들이 많이 모인 집단 안에서 유독 또 배척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리해서 배척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많이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네. 그리고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네. 나도 강의하고 글 쓰고 나도 인기 있고 방송에 나오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저 사람은 이미 다 하고 있네. 이럴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박수 치면서 그 사람 곁에 다가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건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된 데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나랑 별 차이
차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데서 좀 더 노력했을 거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더 인정받는 다른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인들의 많은 인기를 얻는 데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뭔가 그 사람만의 엄청난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박수치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부럽다, 닮고 싶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많은 걸 얻고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기 질투가 발동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욕하고 싶고 오해하고 싶고 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이런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꽤 괜찮고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모함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자기의 잘못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들, 사실 타인의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건 내가 꽤 괜찮고 꽤 성공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함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너지기 쉬워요. 제 내담자들 중에도 꽤 괜찮고 꽤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존경받는 분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 모함을 받으면서 그 무리 속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할 때 저를 많이 찾아와요. 울면서 저 그만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제는 방송도 무섭고요. 책 쓰는 것도 무섭고요. 강의도 못 하겠어요. 그냥 혼자 숨어 살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에 나온 구절을 알려드렸어요. 뭐였냐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던 대로 열심히 당신의 길을 가라.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당신이 하던 대로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면요. 어둠 속에서 그들끼리 손을 잡는데요. 야, 우리는 노력해도 저 사람만큼 안 되지. 우린 노력해도 저 사람만큼 얻지 못했지. 아, 우린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손을 잡자. 나랑 똑같은 사람 이리 모여. 우리 같이 험담하자. 그리고 저 사람을 모함하자. 오해하자. 단점을 발견하자. 사람들한테 소문내자.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는데요. 이들을 이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길 방법은 너는 너가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더 품격 있게 살고 더 예의 바르게 살고 그 외에 밝은 세상에 있는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계속 얻어라. 절대로 대응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을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내가 끼어 있는 무리에서 내가 갑자기 소외되고 배척당한다면 첫 번째, 내가 너무 말이 많지 않았나? 내가 좀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무대 위에 올라가려고 나대지 않았나?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1번인 경우라면 자기 반성하고 내가 좀 나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말수를 줄여보자. 이런 것 우리가 고민하고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너무 이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건 아닌가. 이런 경우는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때는요. 그 무리에서 내가 소외된 게 어쩌면 굉장히 감사한 일일 수도 있어요. 다른 무리로 가면 됩니다. 나와 비슷한, 또 내가 더 배울 게 많은, 그리고 나처럼 자기 내실을 다지는데 더 관심이 많은, 좀 잘 되는 사람 보면 시기 질투하고 모여서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90%인 무리도 있어요. 내가 그런 무리에 잘못 들어가 있었다면 오히려 이 계기가 아주 감사한 계기인 거죠. 내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로 내가 가서 그들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보다 지혜로운 멘토를 찾아가야 합니다. 심리 상담가든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어른이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이 책에서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소외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닐 확률이 높다. 내 배우자도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냉정하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면
하면서 냉철한 조언을 해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결정하라. 그리고 그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그 한 사람이 말해줄 거예요. 그래, 네가 좀 말이 많아. 네가 좀 튀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보이면 굉장히 꼴불견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더 좋은 면이 많거든. 우선은 그 모임에서 나와서 내실을 좀 다져봐. 너의 장점을 더 채우고 말수를 줄이고 경청하는 연습을 좀 해봐.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면, 야, 그 무리에서 나와. 너를 시기 질투하는 거야. 네가 정말 노력하고 네가 정말 그 대가를 세상에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와, 못 올라갈 나무 진짜 그 나무에 밑둥이나 베어버리자. 못 먹을 사과 그냥 썩어버려라. 칼이나 꽂아보자, 이런 거야. 그들은 시기 질투야. 네 잘못이 없어. 그 무리에서 나와. 그리고 너의 자존감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 너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이대로 쭉 가면 돼. 우리 이런 좋은 독서 모임 있는데 우리 모임으로 들어올래? 너의 감정을 그런 무리에서 훼손당하지 마. 이렇게 조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지혜롭고 냉철한 조언을 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멘토여야 합니다. 그런 멘토 한 명은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멘토를 찾아가서 대화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 멘토가 없는데 어떡해요? 이런 댓글 오늘 분명히 붙을걸요? 저는요, 요즘 이 책이요, 저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큰 도움이 된 책이어서 제가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대응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는 저에겐 너무 좋은 멘토입니다. 네, 그래서 책 속에 멘토가 있을 수도 있다. 현실에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배척당하고 소외당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두 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이 무리 속에서 나올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변화되고 노력할 것이 있는지 나 스스로를 평가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건 당연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무리에 들어가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무리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네,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의 분위기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무리라면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해서건 그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의 험담을 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누군가 누구를 칭찬했을 때도 듣고 있다가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이런 면도 있어, 어떤 경우에도 단점을 지적하고 험담하고 흉보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초반에 그 무리에서 슬쩍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오래 발 담그고 있을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가 함께 성장하고 클 수 있는 무리인가, 사실 우리가 첫 모임에서 알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말합니다. 누군가 누구를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절대로 동조하지 말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것도 동조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표정으로 공감하는 것도 안 된다. 놀라는 표정도 안 된다. 무표정으로 아무 반응을 안 해야 된다. 내가 표정으로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이러는 것만으로도 너도 한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첫 모임에서 1시간만 앉아 있어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거론된다. 그리고 은근히 여기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람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면 그 무리는요, 내가 있어봤자 함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날 반드시 내가 그 화제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 속에 있다 보면 사실 남 흉보는 거 재밌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자제하면서 살아야 될 욕구예요. 그래서 첫 모임에서 그런 게 감지되면 스르르 그 모임에 안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해요. 뭐냐면 어둠의 무리라고 표현한 게 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둠의 무리들은 어둠 속에서 그들끼리 손을 잡는다. 그 어둠 속에 있는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성장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멘토를 만나서 삶의 지혜, 삶의 철학을 배워야 될 시간에 타인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타인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데 시간을 더 써요. 이 사람들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감지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능사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늘리고 즐겨야 합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못 견딘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간입니다. 공부해야 될 시간인 거죠. 저는 서양 심리학을 오래 공부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국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면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3년 동안 논어와 명심보감을 수십 번 읽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인다. 근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 공간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혼자 있어도 행동을 정갈하게 하고 막 옷 아무렇게나 입고 막 아무렇게나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누워서 막 책 읽고 이런 행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품격 있는 삶을 살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현들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때는 책을 읽는 사람을 말했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논어와 명심보감 보면서 혼자 있을 때도 방을 깨끗이 해야지, 혼자 있을 때 혼자 밥 먹을 때도 품격 있게 막 싱크대에 서서 아무렇게나 먹고 이러지 말고 정갈하게 음식을 차리고 먹고 나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책상에 앉아서 아주 예의 바른 자세로 고개를 끄덕여가며 밑줄 긋고 오늘도 잘 배웠다. 아돌프 크니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제가 논어 읽으면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이 책을 만나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논어에서 말한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다. 자기에게 예의를 다하는 사람, 자기 혼자 있을 때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 타인을 만났을 때도 예의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250년 전에 공자를 만났을 리도 없고 그때 독일에서는 이 논어도 없었어요. 책을 읽었을 리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무리에 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공부하라가 핵심입니다. 진짜 나의 좋은 멘토는 책 속에 다 있어요. 2000년 전 멘토, 250년 전 멘토가 똑같이 말한다는 건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저도 모임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죠.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왕따 당하는 경험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말 현명한 성인들이 그럴 때일수록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라. 너 자신에게 품격 지키고 예의 지켜라.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정말 책상에 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을 소리내어 읽고 와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 자를 대고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에게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면요 자존감이 진짜 올라갑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품격을 지키는 사람이야. 혼자 있을 때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예의 지키는 사람이야. 이 자존감은요 남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도 나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라. 나 자신을 너무 욕하지 마라. 너의 장점을 좀 발견해봐라. 너의 가치를 가장 모르는 건 너다. 그걸 발견하려면 혼자만의 시간에 고요하게 공부하고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면 어떠냐면요 아우라가 달라져요.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40살이 넘으면 자기 표정에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목욕탕에 발가벗고 앉아 있어도요 풍기는 아우라가 달라요. 자존감의 아우라라는 것은 타인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모임 속에서 타인의 말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사람인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동력을 키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고동력은요 진짜 자존감의 근원이에요. 요즘 저도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감사일기, 칭찬일기 쓰면서 예전에 칭찬일기 반말로 썼거든요. 요새 존댓말로 쓰기 시작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책 읽은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들었지만 유튜브 보면서 인간관계의 지혜 배우고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존댓말로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차오를 겁니다. 네.